굉장히 많아. 40대 이후부터는 외도 불륜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일단 40대가 되면은 행복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인생에 가장 저점을 통과하는 구간이에요. U자를 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점인 데서 충동적으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 돌발 행동이 이제 외도가 되는 네. 거죠. 이때부터 중년의 위기라는 것이 와요. 그래서 중년의 위기가 오면은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부부 심리 상담사이시죠. 세포언니님을 모시고 최근 남녀 그리고 이제 부부 관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어떤 거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언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네. 오랜만에 또 모셨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뭐 부동산, 주식 다 난리인데요. 네, 난리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또 명절이고, 네. 그래서 너무 또 이제 돈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어찌 보면 이제 사람이 행복하게 살자고 돈도 그렇죠. 버는 건데, 그렇죠. 맞아요. 그러려면 또 이제 항상 또 심리, 어떤 뭐 부부관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모셨습니다. 요즘에 이제 또 상담 많이 하시는데, 네, 상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 네. 특히 이제 부부 심리 상담을 할 때 뭔가 그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키워드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뭐가 제일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보통 상담소들이 거의 비슷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외도 문제가 많이 오시고 성격 차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부모님 가정 문제도 오시는데 그 문제는 굉장히 좀 퍼센트가 작고요. 네. 외도 불륜 이 비율이 거의 한 7-80% 비율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어찌 보면 이제 성격 차이가 많아지면 이제 마음이 떠나고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뭐 외도나 뭐 불륜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섹스리스에서 외도로 발전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만큼 어찌 보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뭐가 바뀌는 건가요? 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하고 바뀌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바뀌는 걸 떠나서 그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결혼에 대한 이상이 있거든요.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결혼을 왜 하냐면은요. 어떤 성적인 욕구를 떠나서 내가 원가적으로부터 부족했던 또는 풍족했던 그 부분을 이 배우자에게 얻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랑에 빠져요. 그런 확신으로. 그래서 그것을 채워가며 살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 이제 정서적 구원자로서 선택하는 게 배우자거든요. 근데 결혼해 보면 그런 구원자는 없단 말이에요. 인생에서 내 구원자는 나뿐인데 그걸 모르고 결혼을 하는 거죠. 결국에 결혼을 하면 네. 소위 말하는 왕자님, 공주님 만나는 거네요. 네, 이상형. 백마탄 왕자나 이제 잠자는 네. 숲속의 공주를 만나는 건데 결혼해 보니까 공주도 아니고 백마탄 왕자도 아닌 거죠. 네. 그런 줄 알고 믿었다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실망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망이 약간 좀 외도나 불륜으로 간다. 예, 이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나이대가 네. 그러면 이제 뭐 젊은 분들보다는 뭐 한 40대 이쪽이 더 많을까요? 굉장히 많아. 40대 이후부터는 외도 불륜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만 좀 살아봤더니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실망되는 부분도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일단 40대가 되면은 행복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인생에 가장 저점을 통과하는 구간이에요. U자를 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점인 데서 충동적으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 돌발 행동이 이제 외도가 되는 네. 거죠. 이때부터 중년의 위기라는 것이 와요. 그래서 중년의 위기가 오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제가 제2의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왜 태어났지? 라는 질문들을 사춘기 때 많이 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질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 삶이 이게 정말 충분했나?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심리적인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를 살아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거죠. 정체성의 위기가 오고 자존감이 붕괴가 되고 배우자하고 감정적인 교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외도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약간 일상이 너무 루틴화되면서 네. 계속 뭐 일만 하고 아니면 뭐 집안일만 하고 네. 뭐 애들만 챙기고 하다 보니까 네. 뭔가 나는 못 챙기는데 남을 위해서 살고 있는 역할만 있고 그러네. 나의 감정은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나의 역할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네. 이 감정적인 서로의 교류는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걸 채우고 싶은 욕구가 그러다가 어떤 일탈을 하게 됐을 때 네. 그게 이제 잠시나마 또 채워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도파민 같이 팍 터지면서 도파민이 팍 터지죠. 이게 연애할 때는 도파민이 나오고 결혼하면은 옥시토신이 이제 안정 애착에 대한 옥시토신이 이제 되는 구조가 되거든요. 도파민을 필요로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외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참는 게 참 어려운 구조예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남자들 한 번씩 다 그래. 막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 왜냐면은 그게 꼭 외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 아니라 외도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능성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얼마큼 절제하느냐가 성숙된 어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거겠죠. 야, 그러면은 네. 결국에 이것도 이제 네. 뭐 마음 속에는 있어도 실제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들 있을 텐데 그럼요, 어떤 그럼요. 그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직업이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인가요? 이 외도는 여러 가지 구조로 볼 수 있는데 환경과 그다음에 상황 그리고 스트레스 구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을 하는데 어떤 접근성이 친밀하다든지 이게 근접성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오랜 시간 같이 공유를 하는 직업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항공직, 네. 그다음에 방송직, 의료직, 경찰, 군인들처럼 이렇게 업무가 왜 그 서로 결속력이 굉장히 짙고 네. 그다음에 뭔가 일을 끝내고 나서 이제 다시 이 얘기를 나눠야 되고 이 파트너십이 중요시하는 직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직업들은 이제 스트레스도 많잖아요. 의료직이라든지 항공직이라든지 경찰, 군인, 또 네. 영업직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연대감이 되게 짙어요. 스트레스가 짙을수록. 그러니까 연대감이 더 깊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외도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보통 그 고생 많이 할 때 네. 전우회 같은 거 맞아요, 뭐 이런 게 막 맞아요. 생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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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나를 이해해 주는 거는 아내가 아니고 옆에 있는 뭐 그렇죠. 어쨌든 같은 동료. 동료고. 뭐 남편은 이해 못 하는데 네. 이분은 이해를 한다. 네. 이런 거군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 40대 그 중년의 위기가 올 때 겹치면 만나는 거예요. 딱 부딪히는 거. 사고처럼 일어난다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 네. 계획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정서적인 바람은 이런 사고처럼 일어나요. 사고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외도, 장기적인 외도 두 개로 나뉘는데 외도가 네. 단기적인 외도는 그냥 육체적인 거예요. 일을 해서 한 3개월 정도까지 육체적인 탐닉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잘 피우는 사람들은 3개월 이상 관계를 가져가지 않아요. 네. 계속 3개월마다 바꿔요. 아, 100일 반지를 맞출 수가 없군요. 없죠. 안 맞히는 여기는 안 거죠. 되는구나. 100일 반치까지는 안 가는 돼요, 거죠. 여기는. 근데 장기적인 외도를 시작하시는 분은 6개월에서 평균 한 1년 정도 이제 외도를 하거든요. 네. 장기적일 땐 20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20년. 그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감성적인 교류가 짙고 경제적인 어떤 투입이 들어가고 개입이 되고 서로 스폰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아이고. 일을 돕는다든지 네. 이런 식의 관계일 땐 되게 장기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야, 그러면은 이제 뭐 많은 사례들을 보셨을 텐데 네, 네, 그래도 네.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제일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어떤 사례 설명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좀 충격적이었다고 하냐. 아 진짜 아니면 뭐 충격적이었다. 신기했다. 신기했던 사례는 많은데 충격적인 사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한 35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무릎으로 이제 기어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갑자기 넓적 절을 하면서 사실은 내가 아들이 따로 있다. 이 집은 딸만 있는 집인데 아들이 8살짜리 아들이 아들이 있다. 8살짜리 있다. 네, 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호적에 올려야 된다. 이랬던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1년간 20-30명의 여성과 바람을 핀 남편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거는 진짜 야동에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을 제가 들었어요. 그 상담 네. 사례에서. 근데 뭐 관클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관클이 뭐예요? 모르시죠? 네. 관전 클럽이라 그래서 아, 관전 클럽. 네, 가서 남이 관계를 갖는 걸 구경하는 클럽이 따로 있대요. 네. 그래서 거기를 가면 스포츠처럼 오늘 나랑 할래? 를 보여주면서 하는 거예요. 네. 만나는 여성마다 대시를 해가지고 정서적으로 사귄 여자도 한 5-6명이 되고 그런 관클에 가서 관계를 맺은 여성만 20명이 넘는 거죠. 네. 이것도 아내분이 용서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 용서를 해요? 네, 용서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이제 정신을 상담을 통해서 이제 바로 잡으시고 이제 제대로 살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 이제 상담을 이어가고 계시는 사례인데 진짜 남편분은 마음이 깊긴 해요. 근데 이런 사례를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기는 하죠.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도 그분도 네.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제가 받았던 사례 중에 요 근래에는 가장 충격적인 사례였던 것 같아요. 야, 그냥 세상에 그냥 그런 뭐 수요가 있으니까 또 공급도 있는 거고. 아, 굉장히 그 관클의 회원들이 굉장히 많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들 무언가 이렇게 억눌린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네, 네, 무언가는 네. 딱 터지면 뭐 그렇게들 막 네, 하고. 완전히 분수처럼
쏟아오르는 거죠. 야, 그런데 이게 사실 어찌 보면 되게 리스크 있는 행동들이잖아요. 위험한 아, 거잖아요. 그럼요. 뭐 이게 그럼요. 뭐 투자로 굳이 설명하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제 안 걸리면 네. 좋겠지만 걸리면 네.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보는 네네네. 좀 인생이 또 이게 막 네. 뭐 망가질 수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일단 첫 번째 항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도파민이 막 솟아오르는 도파민이 거죠. 솟아올라. 비밀스럽고. 너무 행복하고 관계 이제 우리 둘만 아는 관계. 아. 위험하죠. 비밀스럽죠. 둘만 간직할 수 있죠. 이러니까 이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제가 네. 아까 중년의 위기를 말씀드렸지만 아내가 남편이 나를 그냥 사람으로밖에 대하지 않고 남자 여자로 대하지 않는데 이 외부 사람들은 외부 남자와 여자는 나를 굉장히 남자 여자로 대해주고 멋있다고 해주고 예쁘다고 해줄 때 자존감이 막 올라가거든요. 이 기분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현실 회피의 기능도 있어요. 현실에서는 너무너무 일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와이프나 남편도 맨날 역할만 강요하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정말 이 사람들은 좋은 것만 공유하잖아요. 재밌는 것만. 그리고 좋은 그렇죠. 얘기만 하고 뭐 애들이 울고 생활비 걱정할 필요 없고 그냥 만나서 조금의 식사비가 들어가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하면 되는 거니까 네. 굉장히 손쉽죠. 이랬을 때 아무래도 벗어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어디선가 뭐 만나든지 네. 아니면 어쨌든 뭐 소통을 하는 어떤 공간이든 온라인이든 뭐가 있어야 될 텐데 네. 그런 것들이 요즘에 되게 손쉽게 이렇게 찾거나 만날 수 있나 보죠? 너무 쉽죠.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상담하는 것 중에 이 남편분들의 외도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앱이었어요. 앱. 앱을 통해서 이제 여자를 만나는데 여성분들도 앱을 통해서 남자를 만나는데 이 앱이 인증 절차를 거치질 않아요. 그냥 싱글인 걸 맹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체크하면 그냥 아, 통과해요. 그런 거요? 네. 아, 그런 거야? 아, 없어요? 뭐 호적이나 이런 거 올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안 하는 앱도 태반이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와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혼을 앞두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거 누구나 기본 멘트죠 뭐. 네, 누구나 이혼을 앞두고 있죠. 이혼을 안 할 뿐이잖아요. 네. 운이 좋으면 정말 열심히 살면 안 하는 거고 자기가 마음 먹어서 나쁘게 하면 이혼을 하는 건데 뭐 외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혼을 앞두고 있는 건 거짓말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걸리면 이혼할 거다. 걸리면 이혼할 거라죠. 사실은 지금 너무 행복한데 네. 걸리면 이혼 당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앱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조건 만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앱을 통해서 만나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장 뚜렷한 특징이 바로 호텔에서 미팅을 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아예 그냥 외도가 그냥 기본인 그죠? 앱인 거네요. 그죠? 그냥. 운동이 관계가 네. 기본 운동하자 그러고 만나는 아, 분위기인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호텔 몇 호로 가 있어라 이렇게 해서 미팅을 갔더라고요. 야, 여자분들도 그런 걸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자분들은 어떤 그런 걸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매매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한다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인데 진짜 막 그런 일반인인데도 거 하시는 게 아니고 네. 요즘 많이 바뀌었네요. 이런 게 뭔가 그런 게 세상이 네. 너무 혼란스러워요. 정조 개념이나 이런 것보다 우선 경제적인 게 우선되는 금전적인 이득이 우선되는 구조기도 하고 금전적인 이득도 없고 남편과는 섹스리스인데 이쪽에 가서 나의 욕구도 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그러면은 결국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게 너무 쉬워진 세상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너무 이제 뭐 손쉬워요. 관계도 뭐 그냥 금방금방 끊어버리면 되는 거라 일종의 그냥 잠깐 그냥 뭐 놀다 끝, 뭐 돈 벌고 끝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쵸. 분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앱에서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은 이제 차단을 하거나 그 사람하고 한번 매칭됐던 사람하고 끊어지면 그 사람은 나한테 뜨지 않고 나도 그 사람한테 뜨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아, 그래요? 구조를. 그러니까 너무 관계 맺기도 끊기도 쉬운 구조인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이거를 아예 시작도 안 해야 되겠네. 이거 너무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네.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앱은. 그래요. 검증하기 쉽지 않고. 그러면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은 뭐 신분이 전혀 이렇게 불확실한 사람들끼리 만난다면 뭐 무슨 뭐 예를 들어 뭐 범죄 위협이라거나 뭐 소위 네. 말하면 맨날 그런 거 따라갔다가 무슨 뭐 토막당하고. 장기를 털리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아, 그래요?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근데 그런 걸 감수하고도 그냥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감수하고도 하는 거죠. 감수하고도. 아, 예전에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남성분이 이제 직장을 구한다고 면접 보러 간다고 와이프한테 얘기했는데 사실은 조건 만남하러 갔다가 그 여자가 진짜 180 되는 남자를 토막살인 해가지고
가방에 싣고 나오는 장면까지 TV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앱에서 만난 아, 앱에서 만났으니까. 그런 남자들은 자기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무서운 여성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뭐칼 들면 뭐 답이 없습니다, 사실. 아, 약을 타서 일단 아, 먹이더라고요. 약도 먹이고. 일단 약을 먹이더라고요. 그러겠네. 이 체력으로는 안 되니까 네. 약을 먹여서 잠을 재운 다음에 범죄를 저지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년의 위기와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은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할 만한 어떤 요인들이 있는 사람이 많다. 그 욕구가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중년의 위기가 오면 정말 힘들어져요, 사람이. 중년의 위기를 안 겪으셨어요? 저는 이제 중년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정신없이 살아서 좀 덜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그래요. 네. 근데 이 바람을 피는 직군 중에 대표들 직군도 굉장히 많아요. 왜 많냐면 내가 대표라는 어떤 권력에 취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네. 대표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 권력을 이용해서 외도를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 네. 또 내가 어떤 특권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다 보면 가정 외에 다른 방법을 두죠.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막 걸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쵸.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니까 뭐 이런 항상 이런 상담을 하시는 거잖아요. 거의 걸리죠, 90%는. 아, 걸려요? 네, 거의? 90%는 걸려요. 10%는 안 걸립니다. 근데 걸린다고 해서 다 이혼하는 것도 아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여자는 90%가 이혼을 안 하고요. 남자는 50%가 이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자분들은 웬만하면 용서를 한다는 얘기인가? 용서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용서는 아니고 그냥 넘어가는. 잊어가려고 하는 거죠. 잊으려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직 여성이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거는 경제적으로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남편이 바람 선택한다는 거죠. 폈는데 내가 전문직이야. 그럼 거의 이혼하죠. 이혼합니다. 거예요. 이혼하는데 그 비율이 높아져요. 남편이 바람 폈는데 내가 직업이 없다면 이혼 안 하는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워요. 아무래도 현실적인 99%.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반대로 남편분은 네. 아내가 바람 폈다는 걸 알면 웬만하면 이혼한다는 거예요. 50%는 이혼해요. 제가 꽤 보니까 많네. 이 상담 오는 비율이 이 상담을 하다 봐도 남편분들은 용서를 하면서도 이혼을 하고 용서를 해가는 과정 속에 이제 좀 여자가 돌아왔다 싶으면 그때 이혼을 하는 케이스도 많아요. 네. 아, 도저히 생각하니까 더러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하고 이혼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딱 알았을 때 나는 못 산다. 다른 남자하고 관계 있는 여자하고 못 산다고 하는 비율이 50%예요. 50%는 애들 때문에 또는 애들 재산 분할 때문에. 네. 재산이 너무 많이 여자는 일도 안 했는데 너무 많이 줘야 돼. 재산 분할 많이 해줘야 되니까. 그럴 바엔 그냥 산다. 네. 이런 경우도 있고 정말 사랑해서 놓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애들 때문에 놓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도 뭐 진짜 용서를 한 게 아니라면 뭐 사는 게 아니겠어요? 괴롭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 트라우마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살아가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재밌는 것도 있고 애들도 네. 뭐 게임 하지 말라고 하면 게임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죠. 밤에 막 새벽에도 일어나서 잠깐 하고 다시 자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하지 말라니까 애틋하고 좋아해서 둘이 찐사랑처럼 막 생각하고 네, 로미오와 서로 이혼하자고 막 하는 그런 것들 막 나오잖아요. 있어요. 많습니다. 생각보다. 불륜 외도가 약간 일종의 약간 찐사랑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찐사랑인 경우도 있죠. 있어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찐사랑인 그래요? 거. 다 포기하고 자기네끼리 이제 살아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럼 잘 사시나 근데? 그게? 잘 살지 못하는 비율이 거의 95% 이상이죠. 왜 그럴까요? 찐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그냥 네. 그냥 주변에서 말리니까 오히려 막 더 네. 이렇게 반발심에 그랬다가 네. 알고 네. 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니까 박해서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이야라고 해서 금지된 것이 더 좋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 그래서 금지되면 로맨틱한 감정이 더 올라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파민이 올라오는 게 위험하고 비밀스러울 때. 이 불륜만큼 위험한 게 없으니까요. 자기 인생을 건 도박.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인생을 다 걸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한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결국에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원상복구 되는 분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은 10쌍 중에 9쌍은 용서하고 다시 화합이 되셨어요. 그 말은 결국에 우리 부부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해결이 되는 맞아요. 건가요? 와, 명확하세요, 진짜. 이게 외도 이전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관계 속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관계 속의 문제는 반드시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채시고 그거에 대해서 소원했던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함께 나아갈 때 다시 이게 회복이 됩니다. 외도했을 땐 개인적인 결핍이 가장 심각한데 그 개인적인 결핍이 솟아오른 이유는 관계 속에 있거든요. 그걸 인정하고 나아가면
훨씬 관계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뭐 금쪽이 뭐 이런 거 보면 항상 네. 애들이 막 엄청 막 사고를 치지만 알고 보면 부모님 잘못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뭐 이게 어떤 분들이 뭐 욱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남편이 바람 폈다. 그러면 아내의 잘못도 있다. 있죠. 아내가 바람 피면 또 남편의 잘못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남편의 잘못이라기보다 관계의 문제라고 정의해야 될 관계의 것 문제. 같아요. 이거 그 좀 사람의 사례를 좀 문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를요. 네. 제가 이번에 상담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아내가 바람을 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폈는데 남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남편 거의 15년을 살아왔는데 남편이 직장을 오래 다닌 적이 없는 거예요. 아 남편은. 그래서 아내가 이분들이 재산도 많은데 아내가 한 직장을 꾸준히 다녀가지고 늘 가장 노릇을 해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쳐서 직장 동료와 문제가 됐는데 이제 깨끗하게 정리는 되고 상담을 받고 계신데 남편분이 이 돈을 못 벌어 오신 피해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있겠죠 그런 것도. 네. 네. 그래서 항상 아이하고 이 아이들하고 이 와이프에게 가부장적으로 행동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무섭게 하고 더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꾸준하게 일은 안 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나겠네. 고맙다는 표현도 안 하는 남편한테 지친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번 건 괜찮은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는 남편. 그 모습에 지쳐서 이제 본인한테 살갑고 굉장히 고마움을 많이 표현하는 밑에 직원하고 외도를 하셨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고 남편분이 바람을 폈어요. 남편분이 바람을 폈는데 첫사랑과 장기적으로 바람을 킨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아내분이 섹스를 줄기차게 10년간 거부를 해오신 거예요. 난 그게 중요하지 않다. 내 애만 중요하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네. 아내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이혼 사유도 되잖아요. 사유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섹스리스를 회복하면서 관계 회복이 되셨는데 이 섹스리스 회복도 뭐 쉽진 않지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배우자에게 분명히 어떤 관계 속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있었다라고. 결국에 이제 원인이 있으니까 네. 결과가 이렇게 또 발현이 네, 되는 네, 것이고 네. 그러면은 이거를 뭐 단순히 너는 바람 폈으니까 무조건 헤어져라는 것도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절대 그건 정답이 아니죠. 왜냐하면 바람이라는 거는 정말 순간적인 충동적인 욕구를 하기 위해서고 내가 이 중년의 위기에 오는 바람은 특히 제정신 상태에서 결정 내린 바람이 아니에요. 보통 그래요? 외도가 아니. 그럼요. 보통 그래요. 정말 외도를 하면 눈이 아니고 진짜 눈깔이 돼요. 눈깔이 돼서 눈이 굉장히 탁해지고요. 이게 정말 맛이 갔다라는 표현이 쓸 정도로 되게 눈빛이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정신 상태라고 보일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나에 대해서 막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심리적으로 위기가 왔고 자존감은 바닥이 됐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 결정한 외도가 그게 사랑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을 사랑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는 모습, 내가 존중받는 모습 이런 모습에 그건 빠진 꼭 그 거예요.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도 아니어도 되는 되는 거니까. 거죠. 남편이 해줘도 되고 아내가 해줘도 되는 거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나 걸린 사람하고 바람 피는 게 중년의 바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발에 걸린 사람하고 바람 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누가 이제 다 건수만 걸린- 딱 있으면. 그러면 그렇죠. 누가 커피 한 잔만 줘도 네. 내가 섹스리스가 거의 10년째야. 그러면은 그 커피 한 잔 준 여성에게 막 마음이 가는 거죠. 사랑에 빠진 것 같고. 네.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자기 욕구지. 네.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창회는 가면 안 되겠죠? 동창회는 안 됩니다. 동창회는 절대 안 된다고 다들 네. 그러더라고. 동창회 가려고 그러면 제가 얘기하지만 나를 밟고 가시라고. 나를 밟고 가라. 근데도 밟고 갑니다, 남자들. 그래요? 예, 여자들도 그렇고. 그게 딱 그건 것 같아. 네. 옛날 과거로 돌아가고 뭔가 그 나의 지금의 불만족인 이 현재가 옛날로 가서 저렇게 약간 인생을 좀 다른 길로 갔다면 좌회전했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막 계속하게 내가 될 거야. 쟤였다면, 내가 쟤랑 결혼했다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 근데 그 하게 친구랑 저랑은 또 이제 뭐 돈 얘기도 안 하고 뭐 애들 얘기도 안 하고 너무- 서로 그냥 좋은 얘기만 하니까. 너무 행복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릴 적에 나로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60대 분들 만나셔도 어머 너 초등학교 때랑 똑같아. 보고 있으면 저게 정말 똑같진 않은데.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60하고 사실 10살. 내가 너 좋아했다 이런 얘기 하면 이제 뭐 난리 나겠네. 죽는 거죠 아주 그 순간. 저 동창회 갔더니 한 5명이 첫사랑이었다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요? 근데 딴 여자 그 애들한테도 동창회 똑같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첫사랑은 많았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힘든 시기도 네. 시간이 지나면은 해소가 된다면 네.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해결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결국에 구조적 문제라면은 어쨌든 남편과 아내랑 터놓고 뭔가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악화되는 건가요? 부부가 헤어지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게 무감정인 상태에서 그렇고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해소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럴 때 헤어지게 되는데 시간이 지난다고 되지는 않고요. 네.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고 싶어 하는가, 우리가 정말 서로 다시 사랑하고 싶어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쟁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어렵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그냥 그게 굳어지는 거죠, 부부관계로서. 네. 그냥 서먹서먹하거나 아니면은 무의미한 게. 근데 서로 좀 새롭게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땐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제 상담 사례 중에 이제 남편이 오랜 시간 한 20년간, 30년, 25년 정도 외부로 항상 새벽 2, 3시에 들어오는 남편이 있었는데, 결혼할 때도 사랑했지만 결혼하자마자 사이가 안 좋아져서 25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아이만 낳고, 네. 아이 하나만 낳고. 어느 순간 남편하고 밖에서 데이트를 하다 보니 이 남자가 너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아, 바람을 피니까. 바람을 피는 건 몰랐어요. 몰랐는데 바람을 피는 건 좋아진 다음에 바람 피는 걸 알게 됐고, 이 부분은 네. 밖에서 만나서 밥을 먹다 보니 맨날 집에서 먹다가 새로운 장소로 가다 보니 다시 연애 감정이 생겨서 다시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뜨거워져서 이제 그렇게 뜨거워진 다음에 핸드폰을 보게 되고, 그전에는 무관심했다가 네. 그러다가 바람 피고 있는 걸 알게 되셨는데, 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되게 슬프죠. 근데 이제 네. 회복을 하셨어요. 상담을 통해서. 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해결은 하셨는데, 이렇게 어떤 부부가 새롭게 우리가 다시 사랑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셨을 때는 좀 새로운 장소로 가실 필요가 있거든요. 집에서만 있다면 좋은 레스토랑을 간다든지 분위기 좋은 곳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저 그 얘기 들었거든요. 네. 이게 그 바람을 펴보니까 네. 남편의 소중함, 아내의 소중함을 알게 되더라. 뭐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바람을 피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이제 갈등이 생겨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존재하거든요. 모든 관계가 그래요. 자식하고도 갈등이 있잖아요. 네. 내 새끼인데. 그러니까 외도를 해도 그 여자하고 그 남자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 남편은 나한테 돈을 안 아껴요. 버는 돈 다 주잖아요. 남자들이 그렇죠. 가진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와이프예요. 버는 돈을 다 주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외도하는 남자는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준단 말이에요. 밥값 내면서 생색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하면 아, 내 남편이 최고구나라고 알게 되기도 하고, 아내는 내가 사업이 힘들다 그러면은 막 어떻게든 돈을 구해오기도 하고, 아프다 뭐 그러면 하죠. 뭐든지 네네. 해주고 보약도 하고 막 이러는데, 사귀는 여자는 원하기만 한단 말이에요. 금전적인 부분을. 그런 얘기를 왜 너한테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아니면 모르는 척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지. 비싼 사실. 선물만 달라고 하거나, 그러면서 내 아내가 그래도 나한테 희생하는 여자구나, 이런 걸 깨우치기도 하죠. 아, 그러면 갑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우리 데이트할까라고 하면은 밖에 나가서 한번 깨달음을 얻은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면 모르는 척하고 만나다 보면 다시 뜨거워질 수도 있다. 네. 그때 팁을 주시는 핸드폰을 열지 마라. 보지 마라. 판도라의 핸드폰 상자는 열면 열지 마라. 거의 100%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뭐 외도냐 아니냐가 아니고 이제 부부간의 그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무언가 지금 꼬여버린 거를 풀려는 의지가 있냐. 이게 네. 뭐 핵심이겠네요. 그럼요. 그게 가장, 내 의지가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합니다.